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자, 시사 단두대. 지난주에 연속 2회 나왔던 하어영 기자. 하어영 기자는 단두대였어요. 단두대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 급이 높은 분이 한겨레 21의 정치팀장. 전 정치팀장이고요. 지금은 본지에서 정치부. 예. 소립 국회 기자. 민주당 부반장. 네. 밝혀야 돼. 최근에 우리 정봉주 의원이 이 조선일보 기자를 디스를 하는 그런 멘트를 날려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들으셨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것까지 취재는 못했는데. 아니 우리 다른 방송에서 내가 그 대놓고 라이브로 생욕을 해댔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겨레 기자하고 조선일보 기자하고 교류가 많이 있으십니까? 다 있죠. 다 있어요. 아니요, 근데 요 부스는 떨어져 있어서 그렇고 예전에는 기자들끼리 좀 친분이 있었는데 그 조중동과 다른 언론사들이 이 다툼이 심해지면서 요새는 서로 좀 잘안 대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의원님들하고도 가끔씩 기자들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보잖아요. 그럴 때 아예 그러니까 조중동 혹은 방송 이런 식으로 묶일 때 조중동이 하나로 묶이는구나. 이제. 조중동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 때만 해도 반장은 언론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반장들끼리 모이고. 예, 반장 그룹은 아직도 말진은 있습니다. 말진들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신문사를 뛰어넘어요 다. 저는 잡진. 여기는 이제 중간에 낀 건 잡진. 중간 2진, 3진, 4진은 다 2진, 잡진이라고. 3진, 잡진, 그다음 말진 세거든요. 또. 그렇죠, 말진. 그렇게 이제 언론사를 뛰어넘어서 만나는데 요즘 보니까 조중동 따로 만난다고 그렇게. 네. 그 새끼들은 따로 만나야 돼. 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기자들도 이제 좀 불편해요. 예를 들면 저랑 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학생운동도 하고 그 친구 화염병도 열심히 잘 던졌던 친구거든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 애들이 근데 맛이 가. 최근에 칼럼에 그 최루탄 운운하면서 최루탄도 나왔는데 19대 국회에서는 화염병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이름 알려줘요. 제가 또 욕해. 그 친구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조금 읽으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 친구 어땠는데 과거가? 무슨 언론사요? 언론사 조선이야? 아, 제2언론사입니다. 제2중앙? 제2 언론사. 제2가 많아요. 아, 조선은 C고 제2는 조중동에서 제2는 중앙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CJD. 근데 오늘 단도 제대로 되겠네. 그걸 얘기를 못 해갖고 세차대 제2가 뭐야? 제2가 무슨 이선이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이선이야! 저못 맞았어. 이선이 재밌었어. CJD. 조선중앙. 아직 잠이 들겠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저기. 아니.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광우병. CJD. 아니, 그 CJD는 CJD. VCJD가. 그렇죠. 역시. 나 잠 깼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오늘 오신 분들 방청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오신 박아무개님, 자칭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전도사면서 평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인생은 짧다. 이런 김종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 안에 무언가가 끌어올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야세르 아르바트 전 피에로 의장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신청합니다. 그 피에로 의장이 수염이 났거든요. 자, 제주도에서 오신 분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 어저께 저녁에 퇴근하고 바로? 라마다 호텔 근처에 살아요? 예 그 근처입니다. 딱 보니까 거기 근처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강정마을 가보셨어요? 아니 거기 저 남쪽 예 때 잘못 강정마을 가고. 많이 많이 가보셨어요. 예. 상황이 많이 어렵죠? 예 많이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물어봐요? 왜? 아니 제주말 할 것도 아니면서. 제주도니까 생각이 나서, 예. 자, 아니, 왜 오셨냐고 물어봐요. 왜 오셨어요? 왜? 그럼 왜 오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정말 말고. 김호준 총수님 그 아르파트 만나러 간 얘기를 좀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아르파트를 만났었어요? 아르파트 집 앞에 갔었어요. 만난 건 아니고. 아니, 집 앞에 갔는데, 총 안 맞으게 천만다행이네.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집 앞에까지 갔는데. 저도 그 갑자기 총수님 얼굴을 한번 직접 보고 싶다는 그런 직접 보니까 어때요? 멋지십니다. 역시 생각과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종교야, 종교. 볼륨 키워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수능 시험 본 이아무개님, 학원 선생님 권유로 나학 검수를 듣게 됐습니다. 선생님과 의견도 자주 주고받으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도 알게 돼서 이렇게 수능이 끝나고 방청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아무개님, 누구십니까? 아이고, 그러시구나. 학원 선생님이 왜 낙검수를 들으래요? 무슨 과목 선생님이? 논술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 들으래요? 아니요, 그냥 쉬는 시간에. 네, 논술 들으라고. 네. 훌륭 선생님. 후배. 제 외대 후배요? 네. 훌륭한. 아, 이번에 거기 들어가요? 네. 아니, 아니요. 선생님 외대 후배라고 잠좀 깨. 아니, 미안해 죽겠어. 아, 근데 그렇구나. 아니, 저 학생이 아니, 아까 수능 시험 보니까 본 이아무개님 아니야? 저기.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고 그 학교가 결정됐어요? 아니요, 아직. 어제 성적표 나왔어요, 어제. 어제 성적. 근데 왜 후보야? 선생이 이제 말 안 듣는 거 이제 내 전혀 자기 학원 선생이 외대 후배다. 아. 그 훌륭한 대학을 나온 훌륭한 선생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 학생이 훌륭히 아까 와갖고 21세기 자문서 달려라 정봉주에 사인해달라 그러더라고. 그거 하나만으로. 성경에서 장원으로 바뀌었어? 아니 여기 지금 목사가 계시니까 성경 얘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자, 직장 다니면 첫 아니 휴가를 왜 왔냐고 좀 물어봐야지 그냥. 왜 왔냐고 다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권유로 선생님 듣다가 방청 신청을 그래서 방청 신청 와서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종수님 잘생겼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내가 보니까 큰 문제야. 그럼 정봉주 전 의원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되게 동안이세요. 저는 둘인데 네. 사람들이 날 80학번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80년생 잔나비띠 원숭이띠. 이동감이네요. 저 김용민 PD는 어때요? 날씬해요. 날씬하지. 다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밖에 없어, 뼈밖에. 나는 지금. 예. 자, 뼈밖에 없다. 그 얘기, 뼈밖에 없어. 그 얘기 알아요? 내가 그 이제 수능 해갖고 대학 들어가니까 알려줄게. 연애는 김어준 총수하고 하고, 결혼은 정봉주하고 하고, 바람은 주진우하고 피고, 그 다음에 회계는 김영민한테 할 거야. 자, 직장 다니며 첫 휴가를 써보는 김아무개님, 예. 더티 섹시남 김어준 총수보다는 귀요미, 저를 펫으로 키워보고 싶어서 왔다. 누구예요? 아이고, 펫이 될래. 날 데려가. 대단히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인데, 예. 펫, 펫. 끌고 가요. 제목걸이 준비할게. 아니 근데 왜 용민이를 패스로? 아, 너무 음식 쓰레기 안 남기고 잘 아유, 불편히 들어. 기르기가 불편하잖아. 일단 까탈스럽고. 밥만 좀 키울 것 같잖아, 그냥. 밥만 주면 난 어디든 가. 근데 여기 댓글에 나는 내 건 이게 못 쓰게 돼 있어요? 어떤 거? 여기 그 댓글에 왜 나는 내 얘기는 없어? 없어요. 나 나오는 줄 몰랐나? 사람들이? 의원님이 하나 더 님이 보세요. 저기 트위터에다가 뭐 한겨레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가 보다. 한겨레서 잘렸고 여기 지금 그 뉴욕타임즈로 온 거 아니야. 아, 그런가? 현재 한겨레 죄송합니다. 사과. 여기에 생각날 때마다 계속 없어서 사과해요. 충분히 말씀하시니까 아마 아는 거예요. 저기 12월 1일에 오늘이죠, 오늘. 예. 네, 아니 오늘 녹화하는 녹화에- 시점은 오늘인데 오늘. 네. 조중동매가 이제 종편을 개국했고 아니 연합뉴스도 뉴스 채널 오늘 개국인가요? 아니요, 신문 보니까 4개만, 종편 4개만 보도가 나오던데요. 예. 근데 문화일보에서는 그 보도 채널까지, 예. 연합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연합은 원래 그 YTN이 연합뉴스 거였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분리가 돼서 YTN 뉴스 전문 채널로 만들었는데 다시 또 연합이 보도 뉴스 전문 채널을 채널을 한다. 만드는 네. 거죠. 네 개면 어디에요? 종편 4개. 조중동하고. 네. 매경.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 선정할 때 나왔던 얘기가 조중동 매연 이렇게 나왔죠. 연합뉴스까지 조중동은 매연이다. 어우, 쌍파연도 농담인데 빵빵 터질 뻔했어. 아, 그때 트위터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다고. 아니 어떻게 김보엽 선배는 예. 조중동 종편의 네.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망한다, 계속 간다. 하나는 계속 갈 것 같고 음. 나머지는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아, 그 계속 하나는 하나가 뭘로 보세요? 중앙. 중앙으로 보이죠. 대부분. 이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다른 하죠.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조동 종편은 몰라요? 이런 그 외곽의 그 알죠.
외부에. 예. 그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위험한 게 동아라고도 말하죠. 예, 동아 채널 A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동아에서도 인정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 지금 그 기업체 광고, 예. 광고 강탈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 예.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부르되는 거지. 왜? 그 이면의 얘기 이런 걸 좀 살살살 긁어줘야지. 우선 그렇다면 오늘 첫날 나오자마자 단두되는 수가 있어요. 신문사가 광고 강탈을 어떻게 그런데도 성대모사 같아. 흉문사. 신문사가 그 광고를 강탈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죠? 기업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죠. 그 신문사에서 저기 종합 편성 채널을 만들어도 A 신문사, B 신문사, C 신문사 이 총액이 있고 신문에 갈 돈과 방송에 갈 돈이 총액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기업들은. 근데 그걸 같이 하는 쪽은 그러고 싶지 않죠. 신문은 별도? 신문대로 광고를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방송은 또 방송은 방송대로. 방송대로 받고 싶어 하니까 이게 훨씬 커지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방송이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또 시청률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해요. 지금 그 지상파 방송들은 공개를 다 하게 돼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게 그 초점이 아니고 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부터 가야 아, 돼. 이거 재미없어. 이렇게 아니 하면. 시청률 공개를 안 해요? 안할 듯. 시청률 공개 안 왜냐하면 하면 어떡해? 시청률 공개를 하려면 조사기관하고 계약을 맺고 예. 그래야지 조사기관들도 여기 시청률이 얼마다 하고 광고주들은 시청률에 근거해서 광고액을 책정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자기네들은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광고비 따면 되지 굳이 시청률에 연연해서 광고비를 따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의원님 여쭤보신 거 저도 사실 경제부 기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한겨레 신문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기업체에 뭐 반협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좀 잘 지내보죠 우리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기도 만약에 하고. 광고료가 광고를 안 해준다 신문사에다가 네, 그러면 이제 조편사에다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거죠. 심지어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동아에서 하는 채널 A 같은 경우에 그 광고주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아예 우리 그 보도에 나오면 우리한테 광고를 하면 보도에 이렇게 나오고 당신들 전문으로 하는 어떤 프로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식으로 광고 영업을 했다고 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렇죠. 보도와 광고를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기업에 당신도 우리한테 광고 좀 하지? 안 해? 뭐 털면 먼지 안 나오겠어? 조져?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렇죠. 거꾸로 이제 광고를 주면 문제가 있어 넘어가겠다는 얘기도 아니 광고를 주면 오히려 좋게 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넘어가기도 하고. 저 빨아주는 기사 쓰는 거죠. 알아주는 이런 표현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 탈타주는 아니 이제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그러면은 의원님이 말해준 여기서 우호적인 이런 단어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거꾸로 나왔어. 저희 업계에서도 그 말은 쓰니까 표현되는 말인데 옛날에 김강남 감독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축구 해설자로 왔다가 골키퍼하고 1대1로 만나면은 그 축구용어로 통짜라 그러거든요. 통짜. 통짜. 지금 통짜입니다. 그러고 바로 잘렸어요. 방송에서 그러면 방송 용어가 아니지. 빨아준다 이거 방송 용어 아니에요. 바로 단두되는 거예요. 저는 단두되는 걸 원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자해파가 생겼어. 자해하러 나왔어 이제. 하느니 조중동이 그동안 이렇게 신문만 있었을 때는 네. 이런 식의 광고를 통한 강탈했었습니까? 이런 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때. 그렇죠. 그래도 있었죠.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좀 심해진 거지 이제. 한겨레도 합니까? 한겨레요? 네. 한겨레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그럴 만한 파워가 있냐? 아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오늘 한겨레 계속 사과하잖아. 네. 이면을 봐, 이면을. 네. 저도 이제 몸담고 있으니까 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광고주의 압력 이런 데 굴하지는 않죠. 대신 광고주의 압력은 결국 돈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한겨레 신문사가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예전보다 아주 강도 높은 기사를 쓰기 힘들어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도리어.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언론이 자기 사명을 다하려면 네. 사실은 언론이 그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두 가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이번에 제가 달려라 정봉주에 자세히 썼어요. 21세기 자문서. 그 한 100만 부는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이제 한 5일 됐는데 한 10만 부 나갔고. 아 그래요? 예, 이제 2위밖에 안 돼. 됐어요. 안 나왔어야지. 10만 부 찍었다고. 10만 불 찍었다고. 10만 부 하나갖고 이제 3만 부 10만원 찍었다고. 찍어서 참고했어, 지금. 허경영 총재가 말이죠. 1000만 부 판매 예정. 이렇게. 이게 그 책을 본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나는 그 책을 본 사람이에요. 여기에 책에 맨 앞에 써져 있어요. 1000만 부 판매 예정. 라고 책에 써져 있어, 맨 앞에. 책 표지에. 그건 과장 광고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정에. 소원이요, 소원. 예정이니까. 그래서 종편이 조중동이 출발을 해서 예. 그중에 중앙만 살아남을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와 동이 예. 가진 위기감이 있을 것이고 예. 예, 이런 종편 출연으로 인해서 중소, 규모가 작은 이 케이블 TV사들, PP사들이라고 하죠. 그네들의 그 어떤 그런 굉장한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제 선배나 후배들이 지금 다 그 마케팅 쪽 좀 가 있는데 다들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종편이 진짜 자리 잡고 활성화되는 게 2, 3년 후에는 과연 좀 어떻게 존속이 될까? 총알바지로 해서 그냥 도태되지 않을까? 다 만났어요. 자리를 중재를 한 게 방통위원회 애들이 중재를 했고, 그리고 종편 대표자 사장들, 그 다음에 SO, CNM, 그 다음에 티브로드, 그 다음에 CJ. 봐가지고 지들 알아서 그냥 짜고 부서졌어요. 그냥 번호 이렇게 주겠다. 근데 지금 CNM은 지금 좀 튕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골드만삭스 계열이라서 2년에서 3년 사이로 제어관을 받아야 돼요. 방통위에다가. 거기서 탈락될 수도 있는 거죠. 만일 혹시라도 안 듣게 될 경우에. 그렇죠. 방통위의 권한이고, 그것도 눈치 보는 게 SO고, 또 방통위는 또 종편 사업자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그 얽히고 얽혀 있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지상파가 지금 SO를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수십인을 달라고.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빠른 거거든요. 어차피 종편 채널 생기면은 광고는 많이 뺏기게 돼 있어요. 그쪽에다가. 그럼 걔네 그 적자폭을 어느 쪽에서 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이상 형우 대책은 없어요. 큰 데서 이사하거나 이제 흡수 합병되는 거.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이제 종편 하나로 이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종편 계열도 이제 PP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인수가 됩니다. 네. 거기서 또 수신을 뽑아먹을 거 아니야, 애수들한테. 또 광고 또 그쪽에다 유치시킬 거고. 저희 분석 PP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걔네들이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안타깝지만 좀 같은 꼴이죠. 네. 그 이제 케이블 TV가 지상파 TV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지상파 TV는 방송사에서 직접 송출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봐요. 근데 케이블 TV 뭐냐면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가 있고 송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만드는 데가 PP고 송출하는 데가 SO인데 SO는 여러분 그 지역에 보면은 어느 지역 케이블 TV, 뭐 CNN 혹은 뭐 CCN 전화해서 가입하는데 거기 거기가 있어요. 이게 SO고 이게 PP인데 그동안은 SO하고 PP가 힘의 균형이 완전히 SO가 셌죠. 월등히 셌죠. SO가 그 지방에 있는 소도시의 SO도요, 뭐 수백억이에요. 그 자산 가치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인터넷 사업도 하고 케이블 TV 사업도 하고 또 PP로부터 이 엄청나게 접대를 받거든요. 제가 예전에 모 PP사의 그 편성 PD를 했었는데 무슨 SO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 티셔츠를 협찬해달래. 우리도 그거진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월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PP가 농가고 SO가 유통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 정도 관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종편이 생겼단 말이죠. 종편 4사 힘이 있잖아요. 또 방통위에서 얼마나 밀어줬습니까? 황금 채널에 배정하라. 그리고 무한 혼자서 알아서 독자 광고 영업하라. 그리고 무조건 다 나가게 해라. 전국에. 이런 특혜는 없어요. 중간 광고도 허용했죠. 중간 광고 허용했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특혜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누가? 방송통신위원회 우리 시중이 형이 동아일보 출신에. 예.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 방금 나온 분은 중소 PP사. 그러니까 종편 PP야보다는 상당히 좀 경영 환경이 열악한 그런 중소 PP사인데 이제 종편이 생김으로써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중소 PP사가. 그렇죠. 중소 PP로 와야 될 광고를 이쪽이 싹 그냥 깔때기 확 흡수를 해버리는 PP가 거죠. 프로그램 프로바이딩 그거. 프로바이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중소 PP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종편이 그 방송의 영역이긴 하지만 또 그 배경이 신문사니 또 이 조중동의 외에 다른 신문들, 중소 신문들의 경우도 이 중소 PP하고 마찬가지로 광고 영업에 중대한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도 1%대 99%가 적용되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이 종편 시대 문제는 네.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그 경제적 측면보다도 조중동이라고 하는 언론의 논조는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른바 이제 수국골통이라고 하는 보수지정 입장을 대변하고, 방송도 완전히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PP사가 무너지는 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론을 한 곳으로 완전히 왜곡되게 끌고 간다. 이런 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런 걸 봐줘야죠. 아니, 이게 특히 그 깔때기 힘이 없어요. 이번에. 뭐가? 아, 이건 그런 걸 봐줘야지. 새로랑 퍼기 깔때기라고 안개 속에 깔때기가 쫙 빠졌는데. 한리라 전공주에 없는 아, 그렇지, 그렇죠, 퍼기 깔때기. 요즘 여보, 그 리버스 깔때기, 역깔때기, 그러니까 동방 깔때기, 합동 깔때기, 융합 깔때기, 대통합 깔때기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뻐기 깔때기는 처음 들었어. 오늘. 안개 속에 쫙 진짜. 그동안에 이제 방송 광고의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요. 방송 광고는 다 한 군데에서 독점을 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방송에. 그럴 때는 방송사한테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코바코라고 여기다 맡겨요. 그러면 코바코가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나눠주는 거지, 적정하게. MBC한테 100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100 중에 90은 MBC 주고 나머지 10은 뭐 지역 방송이라든지 종교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바코가 생김으로써 좋은 점은 뭐냐면은 방송사가 기업을 비판해도 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광고주의 직접 압력을 받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PD 수첩에서 그 삼성 비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갈 때 그 삼성 광고가 나왔어 그때. 그렇죠. 코바코가 나눠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삼성에서 다이렉트 광고를 따오면 삼성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죠. 못 쓰는 거죠. 적어도 그 프로그램에서는 삼성 광고를 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카이에서 우리 아니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헌재에서 왜 그렇게 판결을 내도록 만들었겠어. 이 모든 게 결국은 그러니까 팍스라고 하세요. 팍스 미국의 보수 언론들. 네. 다 팍스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있는 방송국 MBC하고 KBS의 사장도 바꿔서 팍스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팍스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MBC하고 KBS 망가지기 전에는 그 종편 허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MBC하고 KBS는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론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종편 그 조중동식의 방송이 있더라도 여론 다양성이 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근데 그런 주장을- 그것도 아마 최시중일 거예요. 최시중. 아, 그런 주장을 우리 나는 썼어요. 꼼수다가 이 최시중의 그 어떤 강력한 의중을 반영한 방송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연결되는 그쪽은 거예요 이게. 최시중이 여론의 방송, 다양성이 여론의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성. 근데 지금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 나꼼수가 난 여론의 다양성 싫어. 모든 세상의 우주의 중심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깔때기에. 강남학군, 명문대, 인류 직장이 성공의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잘못된 성공 패러다임을 뒤집는 통쾌한 문제작. 아마존 42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2017년 가장 핫한 문제작입니다. 최신 화제작, 소셜 애니멀. 우리 집은 과학 창의적 놀이터입니다. 자, 이쪽으로 실험을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깔깔거리며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실험 과정에서 특히 깔때기를 사용해야 하는 실험이 많은데 깔때기가 동이 나서 못 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페트병으로 깔때기 만드는 방법도 실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종편 나오는 날이라서 한번 쭉 봤어요. 네. 특히 조선중앙동화 얘네가 자사의 보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한번 봤더니 와, 깔때기가 보통 깔때기가 아주 아니야. 심각한 건 중앙 일면 미디어 빅뱅. 미디어 빅뱅 예. 사설은 역사적인 사건 이 의원님보다 더 심해요. 게다가 면을 몇 면을 깔았더라 한 4개 면을 쫙 프로그램 그렇죠. 소개를 하고 주요 면에다가
어제 발생한 사건을 전달하고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전하는 게 신문이잖아요. 근데 한 4-5개면을 자기네 자기를 프로그램 자사.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종편이 생기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누굽니까? 그 PP, 군소 PP 같은데 다 망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은 일자리 창출했다고. 일자리 창출. 자기네들 일자리 자기네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뭐 전체 돈을 1조 5천억을 퍼부었고 네. 제2는 4,220억으로 그렇죠. 다른 방송보다 가장 많이 퍼부었다고 또 자랑. 석현이 형 사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도 일면에 사진을 싣고 2개면을 썼고요. 동아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프로그램. 아니 정치적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네. 저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김보협입니다. 우리 김 기자가 보시기에도 나머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 논리로 또 저거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만든 건 근데 저놈들은? 원래 다 신청을 네. 할 때 네. 다 받아주지. 다 받아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죠. 어차피 시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받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예. 생각했는데 말씀하시죠. 근데 네. 그때 계속 결국 어떻게 됐냐면 선정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조중동 쪽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압력을 많이 나가기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비판을 하고 니네 하나만 선정을 하면 나머지 큰 두 놈이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바에야 나중에 망하는 건 시장 망하는 논리이고 말도, 네. 이거는 일단 우리는 허가해주고 말자. 이 허가하는 과정 속에 뭐 각하가 받을 특혜 이런 건 없나요? 경제적 이익이라는 거? 그거는 대신 좀 취재를 해주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또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민주언론상 받았으니까 그 정도 취재해야겠죠 우리가? 그런 팀이 무슨 진짜를 할수 있어요. 심정 퍽이 깔 때 자꾸 연습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각하께서 어떤 경제적 특혜를 받느냐 이거보다도 각하가 특혜를 줬죠. 예. 그 보셨잖아요. 그 리베이트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리베이트는 그럼 제가 얘기해봐요 분명히. 이 리베이트 아는 게 있어요, 없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그걸. 단도 하려는 단도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방송들이 만들어질 때 자기네들 돈만으로 안 되니까 기업들 컨소시엄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받으려고 하면 기업들은 기업 논리를 가지고 보는 거죠. 쟤네 세 개 중에 누가 돈이 될까? 어디를 들어갈까? 이걸 돈 놓다가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한 군데 나중에 이렇게 나눠주거나 세 군데로 고르게 나눠줍니다. KT라든가 뭐 그 대통령 MB맨들이 가 있는 회사에서 돈들이 거액들이 나오죠. 그래서 없는 놈, 좀 없는 놈은 아니 안 될 만한 방송에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기도 하고. 듣다 보면 없는 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못 아니, 들었어. 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없는 건 불쌍한데 왜 욕까지 해? 얘 힘든 새끼들을 욕해야지.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한 얘기지. 현 정부 현 입장이? 정부는 잠깐 약자를 워낙 관세하잖아, 잠깐 그게. 각하가 빙의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예. 그러면은 업계에서는 이 조중동 방송 하나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가 죽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그 동안은 손익분기점으로 5년으로 봐요. 5년 안에 그러니까 자체 분석이고 예. 그게 아니라 그건 의미가 없고 그렇지 외부에서 보는 시장에서. 거지. 근데 이제 5년까지 갈 수 있나? 왜냐면 빨리 망한다 그러면 투자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을 본 거고 실질적으로 1년 정권 교체되면 바로 뒤지지 않겠어? 그러니까요. 그게 핑거질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손을 받치고 하겠습니다. 왔어. 됐어. 이제 적응했어. 예, 말씀이 맞으면서도 그게 어려울 수 있는 게 FTA도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효화 투쟁을 하면서 정권 내년 교체하자. 총선에서 여소야대 만들고 여소야대 만들고 200석 바탕으로. 넘겨서 탄핵하자.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종편도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쁜 방송 사라지는 게 맞고 그렇지만 이렇게 막 벌려놓은 거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대통령이 이 전투적 자세를 가진 독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런 사람 어디가나 안 이 돼. 깔때기가 거기 깔때기 안개 속에 샥. 아니, 다음 정부 때 이런 특혜들을 다 거두고
광고 횡포를 만약에 광고 행포만 딱 끊으면 없어져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주 집요하게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종편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규제 몇 개만 만들면. 그러니까 김현민 교수는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정권이 딱 바뀌면요 네. 기업들에서 네. 저기 광고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뭘 조사래 우리도 똑같이 하자고 아이, 광고 주지 마세요 저 나쁜 방송입니다 네. 그럼 광고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보기에는 기업들의 안 생리상 줘요 안 줘. 네. 광고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네. 광고를 그렇지. 몰아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광고비라는 큰 파이가 네. 이 파이가 뻥 2배, 3배로 커지지 않으면 않고 현재 있는 걸 알아먹는 거 아니야? 거기서 힘센 놈들이 막 협박해서 가져가 버리면 그 나머지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신문 시장에서 보면 조중동이 70%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론면이나 광고면이나. 네. 근데 이제 그게 더 커지면 요렇게 돼 있던 게 요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한겨레나 경향이나 광고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죠. 12월 1일자 일면 하단 광고를 비워놨단 말이야 한겨레 신문. 그 무슨 사주는 아니지만 사주의 아예 그냥 광고를 안 받은 거예요? 광고를 일부러 비운 거죠. 그 여기에 대해서 종편 채널에 대해서 항의한 거지, 항의. 반대한다. 기억나시잖아요.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72년, 73년 이때죠 그때가. 제가 74년. 74년이. 네. 제가 사장이었으면 아예 한 면을 비웠을 텐데. 그렇죠. 전면은 달려있죠 전면은. 근데 일면 광고가 가장 주목도가 높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내. 오늘 요거 보여드릴게요. 백광고 냈어요 백광고. 이거는 제가 낙서한 거고 네. 이렇게 뭐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썼죠. 썼죠. 우리는 조중동 방송에 특혜 반대하며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접 영업으로 위기를 맞은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해 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안 지키기 위해 씻지 않는 건 말이 안 되고 지키자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느라고 그렇죠. 씻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만 안 내는 거예요? 계속 안 내는 거예요? 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해? 안 내면 안 되죠. 이게 한겨레 이게. 오늘 한겨레하고 경향 두 개가 이게 백지 광고로 나갔어요. 백지 광고. 그리고 이걸로 백지가 나갔어야지. 예, 그리고 어제는 경향신문 같은 경우 요 밑에 5단통에 그 한미 FTA 비준 무효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534명이 함께 합니다. 그거 2만 원씩 하루 만에 걷었어요. 1,200만 원을.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분들 저도 한겨레 냈어요. 왜 안 냈어요? 냈나요? 아, 그 사람들 한겨레에서 잘린 줄 알고 그게 안 낸 거야. 예. 그럼요. 그럼 이제 내시겠네요? 누구요? 안 잘린 거 아니까 이제. 누구? 아니 내가 사과하니까 복귀시켜준 거지. 근데 광고를 다 썼어 이미. 한겨레도 한번 내줘야겠구나. 진짜 어려워지니까. 한겨레 광고는 조금 싸죠 경향보다. 보통 신문 광고고 아, 말씀을 싸냐고 안 싸냐고. 한겨레 광고가 한겨레가 좀 싸죠. 비싸죠. 그럼 안 내. 이게 자본 자체가 돼도 조중동이 금방 죽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조중동을 금방 죽일 수 있는 강력하고 투쟁적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야 앞으로는. 거기 샤. 근데 2009년에 언론 관련법, 언론악법이라고 그랬던 그게 이제 신문사가 방송을 겸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날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 FTA 통과시킬 때는 다 막고 그 방송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비공개 회의. 예. 역사상 최초로 국회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예. 언론인들 기자 출입을 막았죠 이번에 150명. 근데 2009년 7월 22일에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노동자들이 예. 당시에 제가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이었거든요. 예, 최상 아주 그냥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그 징검다리 깔때기라고 그러거든. 살짝 깔때기 놓고 넘어가는 거. 징검다리 깔때기. 예. 언론 노조위원장. 그때 언론 노동자들이 국회 본청을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방청석에서 언론악법 무효화라고 아주 시위를 크게 뭘 이렇게 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었죠. 피켓인가 뭔가를 플래카드 들었었죠. 들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혹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을 하면 그 법만 거꾸로 돌리면 신문사가 방송을 경영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 이거 어려운 거 딴 데 좀 팔자 뭐 이렇게 해서 빨리 종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반면 이제 한번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없애냐 없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을 강제 문을 닫지는 않을 거예요. 문을 닫진 않대. 바로 없애거나 광고를 주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권 교체되자마자 하면 예.
사실은 또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죠. 언론 탄압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또 그 수많은 직장인들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네. 엄청난 선전전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확 망하게 해야 돼요. 어영부영하면 안 돼. 확 망하게 그냥 한 방에 빵 보내야 돼. 그들이 방송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면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한겨레가 예. 대책이 있어요? 이렇게 욕하는 거 말고? 그 우리 대표이사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양반 왜 한겨레도 나왔어, 오늘 여기? 한겨레도 보도 전문 채널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왜?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왜 안 됐어요? 내가 봤을 때 하면 대박이야. 이거는 틀림없이. 아니, 우리가 보도 전문으로 하지, 그냥. 여기가. 근데 이제 저 또 그때 이제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종편 신청받고 보도 전문 채널 신청받고 할 때 그때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었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중동 매경한테 종편 4개를 다 줘. 그러면 나머지 찌끄랭이 하나 보도 전문 채널 정도는 그럼 한겨레, 경향, 구색 오마이, 뭐 맞추기에. 프레시안 이쪽에서 신청을 하면 적어도 상식 있는 자들은 그렇게 약간이라도 맞추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미 맛이 갔어요. 도저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아예 신청해서 아쉬운 소리 하느니 하지 말자.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박 기자님 보시기에는 김 기자입니다. 아까 박보엽이라 그랬잖아. 김보엽입니다. 김보엽. 아, 그러면 그거 눕자고 하는 얘기를 싸우자고 됩니다. 아유, 뭐 저도 성희롱을 하시니까. 살짝 깔때기가 난리를 넣어서 이쪽 가서 툭 떨어지고 이쪽에서 툭 떨어지고. 근데 그 미디어 악법을 원점으로 돌리면 존립 근거는 없어지지만 네. 일사부재의 원칙 아니에요. 세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언론사. 일사부재리 어떻게 거기서 왜 나와? 아니 사회적 일사부재의 원칙.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그거는 칠 근거는 없어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법은 없어서 앞으로는 안 나오지만. 예. 앞으로는 못하게 하지만. 그런다고 확 없어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함으로써 네. 가지고자 했던 이득, 이득이 없어진다. 그거를 하나하나 끊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 차원에서 언론인으로서- 해결하려면은 언론인으로서 나한테 요청하는 거 아니면 개인적인 민원이야 이게? 뭐 개인적인 밀언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득 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에서 안 잘리지? 맞아요. 그럼 일단 통편집.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얘기할 게 별로 없네요 이게. 종편에 근데 제가 대해서는. 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편성은 나름대로 분석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킬러 컨텐츠가 없어. 킬링 컨텐츠. 예,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중앙 종편조차도 연예인만 처발랐을 뿐이지 그 어떤 프로그램이 독보적인 이거 대단한데 참신한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초반에 시행착오는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개국일 시험 방송 제대로 안 해보고 개국일을 무리하게 앞세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첫 방송을 보고 에이 별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맛이 급격하게 안 이제 나요. 거품이 이게 빠지는 건데. 사실은 현 정권 있을 때 기정사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 급했던 거지. 이게 만약에 정권이 개국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간다든가 다음 정권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렇죠. 방송 개국도 안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유야무야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정사실을 하고 싶었던 마음에 급하게 시작했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들어가죠. 모 종편사 대표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작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큰 시행착오가 돼서 자기들이 이 생명을 단축시킬 그런 자충수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런 진보 진영의 미디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그죠? 그건 없어. 이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정책적 수단도 있는 게 아니고 뭐 기사를 써서 욕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결국 정권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예, 사실. 의회 결력을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그러니까 요즘 진행되는 사태가 그 FTA 문제라든지 이 미디어 종편 문제라든지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고. 정권을 교체하고 의회 권력을 교체하는 이거밖에 없더라고 길이. 그러니까 시민사회 진영이 예. 지금
정치 쪽으로 많이 왔잖아요. 예. 그 내가 꿈꾸는 나라 김기식 공동위원장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장이 됐고 아무튼 시민사회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정치 쪽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예. 혁신과 통합 그쪽에도 그 뭐 친노가 많다 그렇지만 실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시민사회 진영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 쪽으로 오고자 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적인 시민운동 영역이 각각 분화가 됐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게 차단이 된 거예요. 환경 뭐 이렇게 더 이상 이 정치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민운동이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정체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FTA 문제나 종편 문제나 모든 게 결국은 깔때기처럼 정치 권력의 문제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닥치고 정치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웬들 돈박깔때기. 닥치고 정치 책 제목이 원래는 닥치고 정권 교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은. 그 남의 그거하고 책을 좀 이겨가지고. 다르죠. 그럼요. 이거는 닥치고 정치 교체를 하면 안 되죠. 정권 교체를. 보수든 진보든 정치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자는 거죠. 예.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단순히 이번 시기의 정권 교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네. 그 삶에 있어 정치를 이해하는 목소리가 거. 깔때기 나는 목소리인데. 아니 정치를 그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어떤 깔때기가 정치와 나오나. 인생을 포괄한 게 이제 달려라 정부의 그 차원. 저 한 가지. 예. 이게 사실 종편 채널 없앨 수 있습니다. 숟가락 깔때기 나와야 어떠냐면은 되는데 이게 그 보수를- 방송사가요. 보수를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종편이 이런 공공재를 할 수 있는 전파를 통해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년, 3년인가 5년인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 안 주면 된다.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저기 그 ITV도 허가를 다시 연장하게 되요. 예,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갱신. 웬만하면 다 갱신을 해주는데 SBS가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좀 받잖아요. 웬만한 게 어디 있어? 예? 정권 교체가 돼서 강력한 대통령이 들었었는데. 근데 역사상 그렇게 해서 제어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바로 ITV고 그렇게 해서 문을 한 번밖에 닫은 없었어. 거고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ITV도 그 사실 저항이 대단했다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 신문사도 가지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건 거꾸로 보수 진영에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거라고 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격할 수 그렇기 있는. 때문에 우리 법도 바꾸면서 법도 소급 입법을 적용하는 법들이 있어요. 또. 아유 이게 너무 심해. 아니 그게 아니라 갱신할 때 네. 갱신할 때 그것을 신규와 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갱신할 때. 그러니까 김보엽 선배 말대로 종편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부당이익을 차단하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현실적 지금은 사실은 해법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자기들의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고 있긴 해요. 예. 시장도 작은데 자기들이 박 터지고 있고, 그리고 무리하게 개국하고 있고. 시장 작은 데다 경기가 불황이니까 이 광고 시장도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광고 시장도 줄어든 데다 그걸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중앙이 살아남을 거라고 예측들 하는 거죠. 재벌을 끼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중앙도 어렵다고 봐요. 지금이 삼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가? 당연히 그렇지. 그거 이게 많이 쳐다보고. 어떻게 선생님 보시기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왜? 삼성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광고로 밀어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당연히. 광고를 통한 지원은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삼성 종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광고 지원하면 다른 광고 거죠, 지원이 그게. 그게 지금 그렇게 따면 중앙일보는 바로 지분이 있나 삼성이? 근데 지금 이게 시작할 때 그 무슨 다른 얘기가 있나 본데. 이게. 시작할 때 지분 부분에 있어서 4천억대라고 얘기했잖아요. 홍석현 회장의 사재가 대부분이었고 홍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그 어떤 관계를 알게 되면은 예를 들면 JTBC가 중대한 어떤 그런 경영상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경우에 삼성이 이거 도와줘야지. 이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말도 안 조금이라도 된다. 더 연구한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맛이 있어야지. 나는 그 의견을 존중을 하고 싶은데 일단 책을 많이 판 다음에 다시 그 얘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예. 종편이 직접 광고를 하면서 요새는 아까 말씀하셨던 코바코 체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국회가 어제 여야 합의로 이 미디어 랩 법을 연내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라고 합의는 했어요. 근데 지금 MBC, SBS 여기도 자기들도 직접 광고하겠다,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시사판은 있거든요. 광고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직접 영업해서 광고를 다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경쟁은 훨씬 더 심해지고 보도 내용은 훨씬 더 또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 권력의 힘이
방송을 장악하는 힘이 커지는 거죠. 미디어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그 최시중 위원장이나 미디어 랩법을 잠깐 소개를 좀 해주고 다들 아시나? 그 방송 광고공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독점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됐어요. 그 모든 광고를 다 여기서 받지는 않게끔 헌법재판소의 그 아까 얘기한 토바코. 결과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여러 개 그 광고 대행사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MBC나 SBS나 각자 방송광고공사 같은 이게 미디어 랩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거는 그러지 말고 그 이제 방송광고공사를 대체할 수 있는 독점 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공 미디어 랩을 만들어 가지고 역시 그 방송광고공사가 있었을 때의 어떤 순기능을 살리자 그런 의미죠. 예. 그런데 이제 SBS나 MBC가 우리는 직접 할래. 그래서 저항하고 광고 다 있는 거죠. 먹을래. 이러는 거.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나? 대단하십니다. 내가 얘기하고도 너무 감격을 받았네. 신이시여 이 말을 과연 내가 했습니까? 빙의를 한 것 같아. 네. 이거는 신격화 깔때기라고. 근데 이 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뭉갰죠. 네. 예. 왜냐하면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막 해버리는 거지. 종편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최시중 위원장이나 우리 각하가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게 할 수 있었어요. 예.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조중동이 영업을 해버린 거예요. 영업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그 영업을 하라는 걸 알고 있는 MBC나 다른 공중파들도 자기들도 빨리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죠. 이 영업을. 개별 영업을. 개별 영업을. 개별 영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쁘냐면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CBS 같은 독특한 자기 목소리를 내던 방송국, 소규모 방송국들이 있다고요. 광고를 못 하죠. 예, 그런 방송국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CBS가 예전에는 광고를 따와서 얘네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그 큰 방송국이 아니어도 자기 색깔을 유지하던 방송국들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힘세서 광고를 직접 따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지. 정글이 되죠. 그렇지. 적자 생존이 되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정확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독특한 자기 칼을 갖고 있는 애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CBS가 비교적 그 진보 개혁 진영의 목소리를 많이 예전부터 반영을 그랬었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고 결국은 CBS는 광고 수입이 줄어들면 어디다 손을 벌리느냐? 교회야, 교회. 그렇죠. 돈 있는 교회 어디야? 그 용기 형님. 아니면 이제 홍도 굉장히 형님. 이제 자극적인 옐로 저널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우리 각각께서. 굉장히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의회 권력, 정치 권력의 교체인데 앞으로 이제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퍼기 깔때기 앉아서 쫙 퍼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겨레가 보도 채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신청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때는 아니었다고 봐. 왜? 예? 둘이 그 그때 끝났어요. 웃기지. 그 왜, 미디어 뭐가 꼭 그렇게 웃겨? 반대를 했는데 한겨레가 그 신청을 이제 해봐. 그것이 기정사실, 그게 전략, 그게 나는 진보 진보 진영의 진영.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막을 수 없는데, 음. 혼자 공고한 거야. 막을 수 없는데. 기회는 또 있어요. 지금 또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연말에 그리고 나서 그 얻은 게 뭐야? 조정동만 방송이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때 고고하게 그 방송을 신청하지 않았던 걸 누가 인정해 주나? 그런 생각은, 한이 TV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거 잘 해뒀다가 다음에 예? 보도 시사 전문 채널 만들어서 네. 그때 근데 12월에 아까 그 얘기 뭐예요? 또 뭐. 기회가 있다는 게. 아, 그 이제 12월이 아니라 정권 말에 이 보도 채널을 다 지금은 허가를 해야 되는데 신청제로 신청하면 그냥 다 신고제. 바꾸겠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결국 할 때가 뭐 머니투데이, 뭐 2대12 이렇게 경제 채널들이 지금 보도 채널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 한정 TV. 근데 얘네들이 대체로 기업들에게 주로 의존하는 그런 매체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게 아니고 보수 그거는 매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그런 아니겠어요? 평론을 다른 데로 사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그때 마지막에 신고제를 바꾸면 언론도 난리가 나죠. 이 사회가 아주 혼탁해지는 거야. 막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그냥 살고 그 힘센 놈만 살고 그럼 사회가 그냥 아수라장이 되잖아. 네. 케이오스 혼란의 시대. 그러면 이 은퇴 후에 전임 대통령 잘못한 걸 잡아낼 시간이 없어요. 네. 정신이 없어갖고. 네. 그리고 자기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대잖아. 네. 튀는 거지. 네. 자기 못 잡게. 네. 자기 못 잡게 해주기 위해서
막 개들 쫓아오면 고기 휙 던지고 도망가자는 거 고기 먹으러 서로 싸우고. 그거예요, 바로 논리가. 신고제는 나를 잡지 마라. 너희들끼리 싸워라.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소문인데, 굉장히 유력한 소문입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우리 각하를 가장 강하게 공격할 미디어 중에 하나는 이 뉴욕타임즈 나는 꼼수를 제외하고는 저는 조선 종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조선 종편. 거기서 죽는. 조선 종편의 전략,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 조선일보가 항상 살아남는 방식을 보면 정권 그렇죠. 말기에 재밌는 게, 조선일보가, 말을 좀 끊지 오늘인가 어젠가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면은, 기계적 중립을 절대 안 한다. 이제 재밌겠으니까. 기계적 중립 안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선일보는 이 조중동 중에 제일 영리해요. 언제나. 맞아요. 항상 가장 영리하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의 실제로는. 한계를 제일 정확하게 알지. 그리고 권력을 잘 이용해 왔지. 근데 이제 각하는 죽는 권력이라고 본 거고 그러면 조중동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뭐 드라마라고 간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보도 기능 쪽에 뉴스에서 뭐 뉴스가 죽었어요. 기본적으로 뉴스가 드라이한 팩트 외에 그 의미 분석이라든지. 가치 판단을 거의 안 한다고 이제 9시 뉴스들이 8시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그렇게 블루오션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조선일보가 들어온다. 조선일보의 그 기자들 중에 비판적 관점을 갖고. 그 취재 능력이 좋은 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죠, 네. 데스크가 그 취재된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만지는 거지. 기자들은 좋은 기자 많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지금도 그러면 있죠, 지금도. 나간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싹 불러서 만약에 종편에 꽂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각하에 대해서 박근혜만 안 건드리면 되거든. 지금은 막 세게 때린다. 그럼 사람들이 뉴스 봐. 그걸 알아, 조선일보는. 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뉴스 보도는 조선 종편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선 종편 살리려고 MBC, KBS 그렇게 망가뜨린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저는 아니지만 조선일보가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머리가 충분히 있는 아니, 거예요. 나는 이 얘기에 동의하는 게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언론과 밀월 관계를 유지해도 결국 권력의 막바지에 언론은 등을 돌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한 축이 검찰이 있는데 이번 권력에서는 검찰은 마지막까지 그 측근을 쳐내지만 같이 갈 것 같고 언론이 등을 돌리는데 그 중에 가장 저쪽에 있으면서 가장 힘을 발휘하던 언론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립니다. 그건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난 종편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종편에서 9시 뉴스를 한다. 이 뉴스에 현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나 혹은 비리를 잡아내는 에이스 역할을 나는 조선이 할 거라고 봐요. 조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2의 정봉주 같은 게 딱 투입되잖아.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군요. 예, 참. 아니지. 그건 조선이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야. 전략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러니까야. 치명적인 건 아니면서도 사람들이 시원하고 그렇죠. 후련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그 예를 정도 들어- 선에서. 치명적인 건 내 편이니까 함부로 쓰지 마요. 치명적인 뭐라고 남자고. 예를 들어 이상득 의원을 만약에 판다면 나는 덩어리는 여기서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만약 삼화저축이나 그 부산저축은행 뭐 이런 거를 타고 들어가면서 근처에 가서만 딱 끊어주는 거야. 예? 안에까지 파지 않고 심장부까지는 겨냥하지 않고. 그럼 이게 골 때리는 거거든. 그럼 기가 막힌 기사가 나오거든요. 한결의 주차. 못하는 거. 예. 한결의 영역이었던 건데 이게. 거지. 마무리합시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단두되는 거야? 이제 안 나와 앞으로? 아니죠. 또 나와요? 단두될 만한 내용이 없잖아 오늘. 오늘 아주 저는 아 셀프야 셀프로 단두되는 아니 오늘은 땜빵이야? 예 땜빵이고요. 땜빵이었구나. 예, 땜빵. 단두할 필요가 없었구나. 예. 그러면은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오고 싶어요 또? 저 바쁘지 않겠습니까? 내년 대선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나오고 싶다는 거 안 나오고 싶다 분명히 얘기해. 아니 그리고 의원님은 관계를 잘해야 되는. 그럼요. 왜? 정치부 반장이잖아요. 부반장인가? 나 이 사람 좋아한다고 아까 그랬잖아. 다시 한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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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